밤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7.9도 가리키며 서울은 열흘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 밖에 청주 28.4도, 서귀포 29도로 해안과 도심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폭염의 기세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서울, 대전, 전주 37도, 대구 36도, 강릉 35도 등 오늘 대부분 지역이 35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며 매우 무덥겠습니다. 밤낮 없는 더위에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을 비롯한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 산지, 충남 북부와 전북 북부 내륙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며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남해안과 제주 해안은 계속해서 강한 너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강릉 27.2도, 부산 28.1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도 살펴보시면 춘천 36도, 광주 35도 예상됩니다. 중복인 내일은 강원 중북부 지역에만 소나기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주 가던 촬영 스팟이었는데 물에 잠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들어갈 수 있나? 해안선의 변화가 눈에 보이는 요즘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멋진 뷰를 오랫동안 담고 싶으니까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 넥소. 공기청정기도, 제습기도, 에어컨도 쾌적하게 바꾸지 못한 집안 공기. 환기청정에 제습을 더해 집안 공기를 한 방에 바꾸다. 나비엔 제습 환기청정기. 위로가 필요한 너에게, 너와 나의 일상 속에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마음에 와닿는 위로라는 걸. 당신을 위한 고주파, 당신을 위로합니다. 볼륨업. 매콤 새콤 깔콤, 매콤 새콤 깔콤, 매콤 새콤 깔콤. 매콤 새콤 깔끔하게. 거봐, 아는 맛보다 더 맛있다니까. 더미식 비빔면. 건강한 뼈는 단단한 뼈를 말하는 거죠. 뭐? 그런 당연한 소리를. 그럼 그대로 챙기시죠. 단단하게. 기능성 원료인 유단백 추출물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 확인. 약해진 뼈를 단단하게. 뼈엔 MVP. 언제 어디서든 반려견을 위한 준비를 하는 당신은 차원이 다른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넥스가드 스펙트라. 심장사상충과 내외부 부충을 한 번에 차원이 다른 구충제. 넥스가드 스펙트라. 도심과 자연을 넘나드는 유연함, 흔들림 없는 안정감, 그리고 완벽한 밸런스. 더 뉴 아우디 Q5. 가까운 아우디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대한민국 숙취 해제. 탄산파 숙취파 스파클링하게 깬다. 제로파 숙취파 스파클링하게 컨디션 제로 스파클링. 잘 깨는 것도 기술이야. 컨디션. 네가 진짜 원하는 건 뭐야? 네가 원하면 그게 답이야. 우리의 지금은 옳다. 포카리 스웨트. 밝은 옷, 세탁 후에도 칙칙하다면? 퍼울하세요. 퍼울만의 리뉴 기술로 칙칙함의 원인인 고프를 제거해 밝은색 옷을 더 밝게, 세탁까지 확실하게. 새 옷인가요? 아니, 퍼울했죠. 다양한 밝은 옷에 퍼울 화이트. 전 출장을 많이 다녔죠. 꿀팁 2가지를 알려드릴까요? 직장 상사와 절대 같은 층에 묵지 마세요. 출장은 꼭 호텔스닷컴에서 예약하세요. 10박을 할 때마다 리워드 1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수십만 개 호텔에서 즐겨보세요. 파란 라벨 케이크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매일 먹을 수 있지. 파란 라벨 케이크니까 맛있는데 건강하기까지. 아주 보통 날의 케이크. 파란 라벨 저당 그릭 요거트 케이크. 파리 바게뜨.
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Don't draw the line anymore. Mars. Mars Golf. 이수지. 누군가로 사는 걸 즐기고 있어서. 3수지, 4수지, 5수지. N번째의 나를 발굴 중. 날씨야 만나는 알리익스프레스. 당신이 원하는 SUV 다이나 프로가 완성하다. Built without limits. Dyna Pro. 한국 타이어. 알바 천국에서 최강 알바 투입합니다. 성실 최강 알바 투입. 그 MG 감성 어렵네. 센스 최강 알바. 일머리 최강 알바 투입 완료. 최강 알바로 사장 천국. 알바 천국. 전 출장을 많이 다녔죠. 꿀팁 2가지를 알려드릴까요? 직장 상사와 절대 같은 층에 묵지 마세요. 출장은 꼭 호텔스닷컴에서 예약하세요. 10박을 할 때마다 리워드 1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회계팀 제프와 회의를 몇 번 마치셨군요. 이제 혼자서 또는 친구와 1박을 즐겨보세요. 아니면 제프와 코드가 잘 맞을 수도 있죠. 호텔스닷컴 10박을 하면 리워드 1박. 수십만 개 호텔에서 즐겨보세요. 그리고 전 그 호텔에 다 가봤어요. 요즘 휴가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죠? 이 시기에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게 물놀이 사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놀이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때는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라고 하는데요. 왜 여름만 되면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건지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에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수십 명의 주민이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한 사람의 행동 덕분이었습니다. 잠시 뒤 대한민국 긴급 상황에서 전해드립니다. 아침에도 땡, 점심에도 땡. 오늘도 변비다. 변비 오늘 밤 메이킨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부드럽고 빠르게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 움직임이 다르면 자유를 느끼고 가벼움이 다르면 한계를 넘어서고 편안함이 다르면 내일이 기대된다. 안다르를 입으면 러닝이 더욱 즐거워진다. 오늘도 나는 안다르. 나무가 침향이 되기까지 20년. 당신의 선택은 진짜여야 합니다. 식약처에 등재된 진짜 침향의 이름 말라센시스. 유전자 분석으로 검증합니다. 정관장이 찾은 진짜 침향. 기다림, 정관장. 휴가 왔습니다. 우리 집 거실로. 아무리 넣어봐라, 내가 휴가가 나. 쇼킹하지. 나의 취향 만능 알리익스프레스. 레드 카멜리아 추출물을 함유한 포뮬러가 피부를 효과적으로 케어해줍니다. 하나의 에센셜 크림. 날마다 피부는 더욱 탄탄해 보이며 어린 생기로 빛납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플럼핑 효과. 니메호 한드 샤넬 크림. 슬기로운 라이트 라이프. 하루의 시작은 가벼운 게 좋으니까 라이트 앤 조이 저칼로리 오리엔탈 드레싱. 칼로리 80% 다운. 즐기세요. 더 가볍게. 라이트 앤 조이. 오뚜기. 창문 좀 열자. 답답해. 엄마, 여기만 더워. 추운데 이제 끄면 안 돼? 후텁지근하고 끈적이는 집안 공기. 이제 한 방에 끝낸다.
환기청정에 제습을 더한 사계절 에어케어 솔루션으로 미세먼지, 유해가스는 물론 이제 습도까지 한 번에. 여름에도 뽀송하고 시원하게 공기 고민 끝. 나비엔 제습 환기청정기. 지난 5월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이라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뻔했지만 다행히 큰 인명 피해 없이 진압됐는데요. 우리 집 12층인데 몰랐어요. 전혀 몰랐죠. 우리 밤이라 새벽이니까. 근데 와서 문들을 다 두들기더라고요. 고맙죠. 어르신들 다 얻고 나오셨으니까. 나오세요, 바로. 그 밤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매캐한 연기 속을 뛰어다니며 사투를 벌인 한 사람. 현재 산남지구대 4팀에서 근무 중인 정지훈 경사라고 합니다. 새벽 4시 한 40분경에 처음 신고를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출동을 했을 때 이미 불꽃이 갑자기 확 터지는 상태였고 순식간에 저렇게. 아파트 1층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 출동한 정지훈 경사도 주민들의 대피를 돕기 시작합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가요. 안 급해. 괜찮아요. 나오세요. 안심시켜주시고요. 방송 여러 번 하셔야 돼요.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밤에.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이 있는 상황. 저 불도 켜졌네. 이제 한 번쯤이라서. 제가 들어가서 1층부터 한번 두드려 볼게요. 이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불이 난 아파트로 진입합니다. 나오세요, 바로. 그렇게 시작된 구조작전.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주민들을 대피시키는데요. 동네가 고령자분들이 좀 사세요. 그쪽이에요. 시간도 새벽 시간이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 층에 불이 난 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저희는. 한 사람이라도 더 대피시키기 위해 시커먼 연기 속을 달린 정지훈 경사. 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주민들을 구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됐습니다. 떨어지세요. 위험해요. 소화기예요? 저 쓸게요. 이후 소화기로 화재 진압까지 시도하며 끝까지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진 정경사. 그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큰 인명피해 없이 모두 무사히 대피한 것은 물론 화재 또한 안전히 진압할 수 있었는데요. 다행입니다. 우리나 사명감이란 막 거창한 단어를 쓰기는 조금 그렇고요. 그냥 제복 입고 일하는 공무원이고 최소한의 직업의식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취재 도중 접한 이번 화재의 원인, 그 내막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양이가 쳐다본다고? 네, 그래서 화염병을 던졌다고. 고양이랑 눈 맞은 바람에 기분 나빠서 불질렀다. 이게 사실인가요? 황당하네요. 집에 고양이가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고 종이 같은 거에 불 붙여서 베란다 쪽에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넣어서 그쪽에다가 불을 붙이신 것 같더라고요. 황당한 이유로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 방화범. 사실 그의 악행은 화재 직전 이곳에서부터 시작됐다는데요. 술 취하시고 약간 이상한 사람이 도로가에 정차한 차한테 벽돌을 주워가지고 던진 것 같다고 해서 접수를 하고 출동을 했었고요. 이상한 사람을 봤대요. 얼굴을 복면 같은 걸로 가리고 있었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이에 수상함을 느낀 정경사가 아파트를 수색 중 화재 현장을 발견한 겁니다. 현재 방화범은 구속됐지만 주민들의 상처는 아직 남았는데요.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때 생각하니까 지금도 손이 떨리네. 아니 입주민이 아니라 어떤 누구라도 불 지르면은 어떡할 얘기야. 그런 생각을 한 데는 자체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죠. 경찰이 와서 문도 두들기고 나는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그렇게 해줬다는 자체가 이제 감사드리는 거죠. 수많은 이들을 위험에 빠뜨린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 절대 반복돼선 안 되겠습니다. 늦은 밤 어딘가로 다급히 출동하는 경찰. 그들이 모인 곳은 한 모텔의 객실 앞인데요. 수많은 경찰이 동원된 현장. 모두가 긴장 속에 내부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된 한 사람. 당시 피해자는 셀프 감금을 해서 4일째 숙박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셀프 감금?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을 만났는데요. 저희도 이런 경우는 사실 처음 신고 출동을 나간 케이스라 지인으로부터 112 신고 접수가 됐는데요. 울면서 지금 모르는 사람에게 잡혀 있고 돈 2천만 원을 좀 빌려달라 하기에 그 지인께서 112 신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 피해자는 서울의 한 모텔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적어도 10군데 이상은 돌아봤던 것 같습니다. 1시간가량 수색 끝에 현재 묵고 있는 그 모텔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문. 실례합니다. 문 좀 열어보세요. 문을 열어주기는커녕 경찰에게 제발 돌아가라고 말했다는 피해자. 설득 끝에 이제 문을 열었는데 굉장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혼잣말로 나 이제 어떡해, 나 이제 큰일 났다, 나 죽었다. 계속해서 의구심만 커지던 상황. 그때 경찰의 눈에 무언가가 포착됩니다. 뭐죠? 자필 글씨가 적혀 있더라고요. 문서를 확인해 보니까 뭐 금융당국으로부터 어떤 지시사항 같은 게 경찰관 혹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켜라, 불법 계좌 이런 금융 관련된 내용들이 문서에 적혀 있어서 그때 이제 비로소 아 이거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농후하구나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보이스피싱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관련된 게 보이스피싱 내용인데 지금 그 뭔데요? 자세하게 얘기를 한번 해봐요. 무슨 보이스피싱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하지만 피해자는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스스로를 모텔이나 개별적인 공간에 셀프 감금을 해서 접촉을 차단하는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관과의 접촉을 할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지인이나 소중한 가족까지도 위협이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위해를 가하거든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불안감의 극한이 아니었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협박에 스스로 모텔에 갇혀 범죄 조직의 지시에 따른 피해자. 일종의 가스라이팅 아니에요? 이미 약 3천만 원 가량을 과거에 이체를 한 상황이었고 추가로 2,500만 원을 송금하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답니다. 우리 뇌가 학습의 모드와 생존의 모드 두 가지로 움직이거든요. 네가 우리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너를 포함한 너의 가족까지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라고 협박을 하는 경우에 굉장히 공포심이 강렬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공포심이 갑작스럽게 강렬하게 고조가 되면 생존 모드로 전환해버려요. 생존 모드는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사느냐 죽느냐인 거예요. 그들이 아주 교활하게 조장을 하는 거죠. 실제로 지난 5월에도 대전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인데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된다고. 최근엔 이렇게 젊은 층을 타깃으로 피해자를 고립시켜 조종하는 수법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피해 예방을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일단 저희 대한민국의 뭐 금융 당국이나 뭐 수사기관 같은 경우는 어떤 별도의 이렇게 사적인 공간에서 절대 조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전화를 받았을 때는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가까운 어떤 파출소 지구대 방문하셔가지고 확인을 하려고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20일 점심 식사가 한창인 제주도의 한 식당. 그런데 한 70대 남성이 갑자기 옆으로 쓰러집니다. 어떡해요? 놀란 일행이 흔들어 깨우기 시작하는데요. 식사 잘 하시다가 한 분이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시더라고요. 옆으로 그냥 쓰러지셔서. 하지만 의식을 되찾지는 못한 상황. 모두가 혼란스럽던 그때 건너편에서 식사 중이던 한 부부가 다가갑니다. 먼저 뛰어오셔서 맨 먼저 하신 일이 그거예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막 흔들고 깨우시고 저 괜찮으세요? 의식이 있나 확인부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계속 물어보시고. 네. 그리고 잠시 후 쓰러진 노인을 힘껏 들어올리기 시작하는데요. 자기 그 간호사라고 그래서 한의법을 해주시더라고요. 다행히 음식물이나 이물질로 기도가 막혔을 때 실시하는 응급처치 하임리히법.
타인이 하니까 토사물 나왔어요. 부터 나서는 눈도 뜨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다행입니다. 상기도 폐쇄가 일어나게 되면 몸으로 산소 공급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성인보다는 치아 상태가 좋지 않으신 어르신들 그리고 연하의 장애가 있을 수 있는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 있어서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를 할 수가 있고요. 약 1분간의 응급처치 후 다행히 의식을 되찾은 부인. 부부는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그를 보살폈는데요. 대단하시더라고. 토사물 막 손에도 묻으시고 옷에도 막 튀고 그러셨거든요. 옆에 안 계셨으면 혹시나 진짜 그런 분 안 계시면 우리 이분 어떻게 했겠냐고. 아이고 다행이다고. 진짜 감사했어요. 그렇게 한 생명을 구하곤 부부는 후련히 식당을 떠났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골든타임 4분 내에 실시해야 하는 하임리히법. 방법도 제대로 알아야겠죠? 뒤에서 앉는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복부와 흉부 사이를 강한 압박으로 몸을 당겨주듯이 압력을 가하게 되면 이물이 목 밖으로 튀어나오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응급처치. 누군가를 살리는 건 바로 당신일 수 있습니다. 지난 25일 인천의 한 선착장에서 고교생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9일에는 금산의 한 계곡에서 20대 남성 4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는데요. 사건 장소도 연령도 다르지만 사고의 원인은 같았습니다. 반복되는 물놀이 사고의 원인,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가 북적이던 지난 25일, 10대 학생이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통당 셋이 뛰어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몰랐지 나도. 근데 거기서 통당인데 애가 그 흰쌀이 들어갔는지 어떻게 했는지 시간이 없어졌대. 해수욕장 옆 선착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건데요. 4시간에 걸친 수색 끝에 숨진 채 발견된 학생. 낮에부터 헬기가 그냥 하루 종일 떴어. 애가 몇 척이 왔다 갔다 하고 헬기가 오고 아우. 사고가 난 지점은 평소에도 소용돌이가 치는 곳이라 구조에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게다가 해수욕장에서 넘어오지 못하도록 부표까지 설치한 위험한 곳이었는데요. 저기 막아놨잖아. 근데 왜 더 깊은 곳으로 가냐고. 자, 선착장에는 다이빙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도 있었던 상황. 선착장 구역인데 해수욕장 물놀이를 하는 구역이 아니고 사전에 추락 위험이 있으니까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금지한다고 각종 표지판 같은 거 설치해 놓은 거죠. 자, 이런 위험 안내 팻말을 설치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사고가 일어났던 곳인지, 또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지, 그리고 해당 부분의 수심이나 지형 상태 이런 것들을 따져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팻말을 설치합니다. 자, 이번 사고를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피서객들. 저기는 어떻게 보면 낚시터잖아요. 낚시 구역에서 굳이 그 아이들이 한다는 자체가 너무 이해는 안 돼요. 자, 여름철 물놀이 사망 사고의 가장 주된 원인은 안전 부주의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이 사고를 부르는 건데요. 지난 9일 금산군의 계곡에서는 4명의 20대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입수 금지 구역에 위험 안내 표지판까지 있었던 사고 현장. 하지만 경고 팻말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위험 안내 팻말만으로 완벽히 방어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팻말을 설치하고 또 주기적으로 접근을 금지하고 계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름철 물놀이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계곡인데요. 가평에 있는 한 계곡. 지금 나와 있는 이 계곡은 지난 2017년에도 이 사망 사고가 있었던 곳인데요. 곳곳에 위험 표지판이 세워져 있지만 피서철만 되면 많은 시민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중에는 지금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분도 여러 보입니다. 위험한 물놀이를 즐기는 계곡의 피서객들. 재밌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냥 위험을 좀 감수하고 하는 것 같아요. 잠수 같은 거 하고 싶으니까 아무래도 구명조끼 있으면 잠수 같은 거 못하고 수영을 못하니까 이런 그냥 말 안 인식이 듣고 그냥 문제인데요. 재미 즐기는 거죠. 최근 10년간 물놀이로 사망한 사람은 277명. 10대와 20대가 약 40%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는데요. 젊은 연령층의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알고 왔어요? 먹었어요. 네. 유명하더라고요. 여기서 그러면 다이빙 할 때 막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그래요? 네네네. 막 올리는 애도 있고 막 그걸 유명해진 애도 있는 거 있어요. 자, 일부 청년들이 다이빙 장면을 찍어 SNS에 올린다는 SNS에 겁니다. 올리는 사람들은 과시욕구에 의해서 올리게 되고요. 또 그 SNS를 보는 사람들의 동조 욕구가 자극되어서 그 보는 사람들이 따라하는 행동도 늘어나게 되고요. 이런 행동들이 물놀이 문화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주 과감한 행동들, 뭐 위험한 데서 뛰어내린다든지 그걸 보고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여러 가지 위험 추구 행동을 하기가 쉬워지거든요. 점차적으로 수위를 높여가면서 위험한 행동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안전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인근의 한 계곡. 짜릿한 다이빙을 하지만 위험하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답니다. 다이빙할 때 이렇게 순서대로 착착착하게 해주시고 노양조끼 입고 있어서 막 사고 날 위험은 없을 것 같아요. 자, 물놀이 사고가 여러 번 발생했기에 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데요. 연속으로 계속 났죠. 어떤 사고들이었어요? 심정지를 사고, 다이빙을 할 때 추돌을 위한 뭐 골절 사고, 구명조끼를 무료로 대여해서 이렇게 다 입히도록 하고 안전요원을 8명 내지 9명을 배치합니다. 네. 또 점프해서 내릴 때 꼭 지정된 곳에서만 뛰게 유도를 하고. 자, 그 결과 안전 관리를 시작한 2022년 이후에는 사망 사고가 없답니다. 자, 일부러 안전한 계곡을 찾아왔다는 사람들. 인터넷 검색해서 왔어요. 알아보니까 구명조끼를 필수로 입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고가 안 나면 좋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날 거를 대비한다는 것 자체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계곡이 이렇게 관리되기는 어렵습니다. 사고를 예방할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무인 점포에서 사람 눈 사진 있죠. 그거를 그냥 벽대를 한쪽에 붙여놨거든요. 사람들이 아주 정직하게 돈을 다 계산해서 두고 가더라는 거예요. 자, 공원에 홀로그램 경찰을 설치한 것만으로 범죄율이 22%나 줄었다는 보고도 있는데요. 발전한 형태의 경고법을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개개인의 경각심입니다. 그렇죠. 국민들 자체도 어느 곳에서 물놀이를 했을 때 만일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와 내 가족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를 하여야 하고요. 안전한 범위에서도 자칫 떠내려가거나 더 멀리 수영을 하게 되면 위험구역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구역 내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의 안전은 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올라온 한 영상. 쇠파이프와 나사 그리고 몇 가지의 부품으로 뭔가를 조립하더니 네. 단 6분 만에 만들어낸 건 충격적이게도 총입니다. 만든 총으로 상자와 나무판을 쏘자 홍소리와 함께 구멍이 뚫리는데요. 위력이 세네요. 모양은 상당히 정확하고 볼품없지만 위력은 굉장히 센 그런 사제총기를 갖다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 될 수 있고요. 위험한 사제총기 만드는 순간 처벌받습니다. 예, 소지도 하면 안 됩니다. 총기,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고 이걸 이제 약칭으로 촌법화약법이라고 하는데요. 촌법화약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지만 들고 소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검색 몇 번이면 누구나 사제총기 제작법을 찾을 수 있는데요. 심지어 사제총기의 위력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위협적입니다. 얼마 전 인천 송도에서 벌어진 사건에 사용된 것도 사제총기였습니다. 쇠파이프로 이루어진 총신 한 열에 총알이 한 발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조악하게 만들어져 있는 사제총기다 보니까 은밀하게 제작되는 사제총기는 실태 파악조차 힘든데요. 총기 사고,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만 벌어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오늘 한국범죄학연구소 염건영 소장님과 함께 이 사제총기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이 총기 사고가 없는 안전한 나라다 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발생한 인천 송도 사건이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네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는 총기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사제 총기가 조악한 수준이지만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과수에서 사제 총기를 만들어서 화약의 양을 좀 변화해가면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좀 많이 집어넣은 경우에는 곰도 사살할 수 있을 정도의 네. 살상력이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무섭네요. 근데 그렇게나 위험한 사제총기 만드는 방법이 동영상 플랫폼에 올라와 있어서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게 또 큰 문제이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성인도 성인의 문제지만 아이와 청소년들 대상으로 이 동영상이 돌아다닌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그 휴대전화 가지고 얼마든지 이 동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총기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청소년이 모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연령일 때 총기 사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사제 총기를 직접 만들고 또 그걸 가지고 시험 삼아서 사격도 하고 네. 이런 영상이 사실 우리 성인들한테도 충격적으로 다가오잖아요. 네. 하물며 우리 아이들한테는 참 나쁜 영향을 끼치겠다 이런 우려가 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는 게임 중에 이제 그 폭력적인 게임이 많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제한이나 규제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폭력성에 좀 노출이 되는데 네. 미성숙한 상태에서 총기 관련된 제조 정보를 보게 되면 이게 쉽게 할 수 있는데 나도 한번 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모방 범죄로 진행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하게 되는 거죠. 네. 하루빨리 규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사제총기 만드는 걸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할까요, 소장님? 죄송한데 현재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쇠파이프 아까 방송에도 나왔는데 쇠파이프하고 실제 총알 역할을 하는 나사는 언제든지 주변에서 구할 수 있거든요. 쉽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제총기에 대해서 이 만드는 방법을 보는 걸 규제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변에 너무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주 우려스러운 실정인데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사제총기 만드는 방법이 담긴 그런 영상들만이라도 좀 금지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모 플랫폼, 그러니까 저도 맨날 보는 플랫폼인데 여기에 정말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총기를 만드는 방법, 총기를 발사하는 방법, 또는 총기의 총알을 탄도 속도를 빨리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찰청에서도 이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을 해서요. 2020년도부터 지금 한 5년 동안 해당 플랫폼에 이걸 좀 내려달라고 요청을 한 게 9천여 건이나 됩니다. 근데 9천여 건 가지고 되지가 않는 게 계속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이 영상 차단 자체도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네요. 네. 이렇게 대한민국을 공포에 빠지게 한 사제총기. 정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저희가 이어서 취재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2016년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오페산 총격 사건. 사제총에 맞은 경찰관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총기를 접할 경로가 다양해진다는 것. 통번이 없는,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은 총이니까 이제 고스트건이라 불리는데 이런 총들이 이제 기본적인 그 총기 도면, 설계 도면과 가정용 3D 프린트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제 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된 거죠. 인터넷에서 각종 총기 도면을 쉽게 구할 수 있고 3D 프린터로는 발사 가능한 총기를 만들 수도 있다는데요. 네. 사제 총기 감시 사각지대 속에서 은밀한 경로로 정보는 퍼지고 총은 점점 더 정교해지며 범죄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네요. 총기 청정국이라 불리던 한국. 이제 그 수식어조차 무색해지고 있는데요. 안심할 수 없는 거죠. 오페산 총격 사건이고 9년 만에 또다시 발생한 사제 총기 사건. 이 비극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사제총기 사용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경찰관이 희생을 당했는데요. 9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9년 동안에 별다른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 새롭게 이제 준비되고 마련된 게 이제 별로 없었다. 무고한 희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쇠파이프로 만든 사제 총기도 그렇고 또 3D 프린터로 만든 것도 그렇고요.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소장님. 네, 그러니까 사제 총기는 이번 사건에서 쓰인 것 같이 그러니까 파이프를 이용한 경우도 있지만 네. 그 비비건이라고 해서 에어소프트건이 있습니다. 이거를 개조해서 실탄이 나가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3D 프린터로 도면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걸 입력만 하게 되면 바로 그냥 찍어내는 방식의 플라스틱 총이 나오거든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네요.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검색대에 안 걸리기 때문에 네. 최근에는 항공 테러 관련해서도 가장 위험한 총기로 보여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규제책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지금 3D 프린팅 건 때문에 네. 사회적인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강력한 법적 규제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소장님.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그 오페산 총격 사건하고 송도 이번에 발생한 총기 사건에 보시면 평범한 남성들이 총기를 제작해서 사람 인명살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영상을 본 사람은 일상적인 사람이라도 충분히 만들어갖고 총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가 총기 통제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국가입니다. 네. 총기 소유 자체를 불법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이거 처벌이 세다 하더라도 이런 사제 총기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의 강력한 처벌을 총포법에 적용을 해서 처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제 총기 범죄는 계속 나타나고 있는 실정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법적 규제도 물론 필요하고요. 또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해요. 네, 경찰청에서는 이 사제 총기를 만드는 방법이 유통되는 걸 단속하기 위해서 AI 아실 겁니다. 네. AI로 영상을 서칭을 한다던가 온라인 콘텐츠를 서칭을 해서 이걸 차단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 개발해서 적용을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식 자체가 사제 총기는 안 된다. 이건 불법행위다. 사람 인명을 살상하면 안 된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인식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영상 차단하는 것만으로는 대응이 쉽지 않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네. 이런 총기 사고로 인한 무고한 희생이 더는 없길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활력을 채워줄 맛있는 하루 지금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새로운 도전을 피하고 싶다가도 음식 앞에서만큼은 호기심이 낯설음을 이기는 경우가 많죠. 여기 신기한 퍼포먼스로 입소문이 자자한 식당이 있습니다. 이 식당의 대표 메뉴는 스테이크. 이런 데 가게가 있을까? 네. 골목 사이로 들어왔는데 이런 곳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한옥을 개조한 듯한 인테리어에 은은한 조명으로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낸 가게. 대체 어떤 스테이크가 나올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직원의 말에 손님들이 삼삼오오 모여 향하는 곳은 주방. 너무 가까이 가고 싶어. 널찍한 불판 위를 채우는 건 웬 액체? 오? 기름 같기도 한데요. 오, 기름. 여기에 고기를 얹는 순간 귀로 먼저 들기는 맛있는 소리.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또다시 액체를 붓자 감탄부터 나오는 비주얼. 스테이크의 표면이 순식간에 익어갑니다. 액체로 고기를 익히는 것이 이 가게만의 비법인 걸까요? 소리를 들어보니 구이보다 튀김에 더 가까운 조리 형태인데요. 네. 이분하게 구워진 스테이크에 유명 셰프 못지않은 퍼포먼스까지 맛보기 전에 보는 재미가 더 즐겁습니다. 퍼포먼스를. 드디어 완벽하게 조리된 살치살 스테이크를 즐길 차례. 아유, 맛있겠어요.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인 살치살 스테이크의 육즙. 오, 보이시나요? 너무 맛있겠다. 나이프를 갖다 대기만 해도 부드럽게 썰리는 미디엄 레어. 첫 입은 소금만 찍어 살치살 고유의 맛을 느껴봐야겠죠? 네. 좋네.
만족스러우시군요. 치즈의 고소한 맛 같아요. 고르곤졸라시죠. 치즈의 그런 고소한 맛 있잖아요. 껍질이 굉장히 부드럽고 이게 고소한 풍미가 계속 나요. 이 느끼함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고소한 것 같아요. 담백하고 고소하고. 두 번째로 맛볼 방법은 오늘 아까 바게트랑 같이 먹으라고 했던 것 같은데? 바게트 위 스테이크요? 아, 이거 생소한 만남인데요. 이런 조합이? 추천 조합이라니 한번 도전! 뭐 어울릴 것 같기도 해요. 맛있을 것 같아요. 새콤한 홀그레인 소스를 발라 크게 한 입. 맛이 어떨까요? 바게트랑 먹는 게 훨씬 더 맛있어요. 고소한 살치살 스테이크와 바삭한 바게트의 콜라보레이션. 절로 고개 끄덕이게 되는 맛인데요. 이 조합의 비밀, 특별한 조리법이랍니다. 아니,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조리의 방법도 일단 기발한 것 같고. 일단 불이 없어서 너무 신기했어요. 불을 전혀 쓰지 않아. 불을 전혀 쓰지 않아. 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분명 고기를 익혔는데 불을 전혀 쓰지 않았다고요?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분명 활활 타고 있어야 할 불이 없습니다. 불이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뜨겁게 달군 도자기 플레이트에 이 액체를 부어 오로지 액체의 열기로만 고기를 익힌 것이라는데요. 신기하네요. 비법이 숨어있는 액체가 닿자 순식간에 익은 고기. 마치 기름에 튀기듯 고기를 구워내는데요. 대체 이 액체, 그 정체가 뭔가요? 기름인가? 고기를 그럼 불로 안 굽는 거예요? 네. 아, 이게 기버터로. 아, 이게 기버터인 거예요? 네. 버터요? 기버터라고 하죠. 기버터가 뭔가요? 처음 들어봐요. 무염 버터를 끓여서 그 중간에 유청 분리를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원들이나 여러 가지 수분이나 이런 것들 날려보내고 그래서 맑고 투명한, 그러니까 일단 발연점이 높아지고 느끼함이 좀 줄어들고 풍미가 훨씬 더 극대화되는 버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수 유지방으로 만든 기버터는 최대 300도까지 끓어오르는데요. 이 높은 온도 덕분에 스테이크를 튀기듯 익힐 수 있답니다. 잘 구워지는군요. 살치살 사이사이 지방은 높고 버터가 배어들어 살치살의 육즙과 버터의 고소함이 입안에서 조화를 이룬다는데요. 그래서 아까 이 치즈 단면 비유하셨구나. 완벽합니다. 그렇다면 기버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기버터 만드는 법 바로 공개합니다. 먼저 무염 버터를 끓이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수분은 증발하고 단백질이 가라앉습니다. 돌아다니는 불순물들, 그 입자들을 다시 가라앉히게 할 겁니다. 이제 유청 분리가 다 돼서 이 밑에 지금 층이 생겨 있는 얘 형태보다 좀 무거운 것들, 단백질 뭐 이런 것들, 그 위에 것들이 기버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소한 풍미가 일품인 기버터.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도 즐길 수 있는데요. 스테이크 짝꿍으로 딱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일반 버터에 비해 끓는 점이 높다는 것. 기존 버터는 고기랑 같이 구우면 주위의 냄새는 확 풍겨도 실제 풍미는 별로 안 남아 있어요. 다 타버리거든요. 네. 고기 속까지 은은하게 익은 기버터 스테이크. 확연히 차이가 나죠. 네. 스테이크 하면 보통 안심이 기본이지만 버터의 풍미를 살리기 위해서 마블링이 좋은 살치살을 쓴다고 합니다. 버터의 특성상 기름층에 스며들기 때문에 기버터의 높은 끓는 점을 활용해 고기 안에 마블링을 녹이고 그 자리에 버터 향을 입히는 건데요. 그래서 고소한 맛이 더 살아나는 거죠. 신기해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신개념 레시피로 풍미를 선사하는 기버터 스테이크. 꼭 먹어봐야 돼. 말이 필요 없이 표정으로 설명하는 맛. 이 고소한 향이 숨을 들이쉴 때도 향이 느껴지지만 심지어 호흡을 내쉴 때도 같은 향이 느껴집니다. 정말 좋습니다. 정말 많아요. 네. 풍미로 와닿네요. 가득 찬 한상. 야.
이건 또 고기를 뭡니까? 굽는 방식도 우리가 잘 못 보던 방식대로 맛있게 구워주시고 새로운 방식도 저한테는 오늘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무더운 여름 스테이크 어때요? 거침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성공을 이룬 청춘들의 이야기. 오늘도 달린다. 청년사장. 지금 시작하죠.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서 도착한 곳은 경기도 김포시. 능숙하게 카메라를 세팅하네요. 오늘 쇼츠 촬영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시작된 먹방? 야무지게 먹는 모습이 이거 한두 번 해본 솜씨는 아닌 것 같죠? 네, 맛있어서 먹는 거예요. 용의 나팔님 안녕하세요. 실시간 반응도 뜨겁습니다. 혹시 먹방 크리에이터신가요? 아니요.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보여드릴게요. 볼까요? 손질하는 재료를 보니까 청년사장의 정체 예상이 되시죠? 네. 안녕하세요. 샐러드를 만드는 청년사장 김정민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샐러드 하루 주문량만 무려 150개. 저희 월 매출은 평균 1,5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요, 창업한 지 3년 만에 이룬 쾌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밀려드는 주문이 무색하게 진열대가 텅 비었네요. 그러네요. 왜냐면은 저희 고객님들과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만나다 보니까 온라인이요? 정기 배송이라는 선결제를 통해서 딱 필요한 만큼만 재료를 구매하고 필요한 만큼만 손질을 해서 버리는 양 없이 고객님들께 가장 맛있고 가장 신선한 상태의 채소로 손질해서 샐러드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맛과 신선도, 편리함까지 잡았으니 고객들의 반응이 좋은 건 당연한 거겠죠. 이런 만족감은 꾸준한 구독으로까지 이어지고 그 덕분에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할 수 있다고요. 출근 시간을 맞추기 위해 바쁘게 일하던 중 일단 엄마 야채부터 담아주세요. 엄마요? 원래 제가 이쪽에서 하고 여기서 다리 이렇게 올려놓고 저는 앉아서 하거든요. 불효자라. 불효자지. 엄마는 서서 일하고 난 앉아서 일하는데 손 편한 대로 하는 거지. 네, 제가 20살 때 굉장히 좀 크게 다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다시는 못 걸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다리가 너무 그렇게까지 그 다리가 꽃다운 나이에 닥친 비극. 깜깜한 터널 안에 갇힌 것만 같았다고요. 네. 그때 이후로 이제 저의 20살은 이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런 극복의 과정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수년간에 걸친 노력 끝에 건강을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았을 때 꾸준하게 운동을 하고 식단을 하면서 인생의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이 있는데 규칙적이고 건강한 식사가 저한테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고객님들한테 전달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샐러드 정기 배송 서비스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청년사장. 가족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그녀를 도왔다고 하네요. 그 결과 아픔을 극복하고 당당히 성공을 이뤄낸 그녀.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한 프로젝트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우수 소상공인 특별상까지 수상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라이브 방송 28만 뷰를 달성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죠. 작년이었지? 예. 그 추첨식 하는 데 가니까 우리 딸이 무명 인사인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와서 샐러드 사장님하고 다 아는 척하고 그러니까 괜히 내가 엄마지만 조금 이렇게 뭐지? 우리 청년사장 대단하죠?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샐러드를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샐러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달리고 있는 청년사장. 꾸준한 연구로 40가지가 넘는 샐러드 메뉴와 30가지의 소스 레시피까지 개발했다고 하네요. 우와. 계절성 있는 메뉴나 이제 기념일 샐러드 같은 특별한 샐러드를 통해서 정기 배송을 계속 받아보시면서도 질리지 않게끔 그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게 아니라 매일 다른 샐러드를 통해서 고객들한테 먹는 즐거움을 선사하고 싶다는 그녀.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들어간 청년 사장만의 샐러드는 언제나 인기 폭발입니다. 고객들의 이런 칭찬이 그녀의 원동력이라고요. 모두가 퇴근한 매장에 홀로 남은 주인공. 그 많은 양의 샐러드를 만들고도 지치지 않는지 또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네요. 지금 이제 쇼핑 라이브 하기 위해서 채널 세팅하고 있습니다. 매주 이걸 하시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 샐러드 정기 배송 나가는 날마다 진행하고 있어요. 고객님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골뱅이 곤약 샐러드랑 이렇게 소스 잘 온라인에서만 구워가지고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정기 배송 샐러드의 특성상 빼놓을 수 없는 일과라고 하네요. 정기 배송이 고객님들과의 약간 신뢰도를 기반으로 판매되는 서비스다 보니까 제가 직접 만들어서 제가 직접 한다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SNS 업로드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활발한 SNS 활동을 통해서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는 MZ세대 청년 사장. 최종 목표가 궁금한데요. 샐러드 정기 배송을 통해서 규칙적이고 꾸준한 건강한 식사가 주는 활력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알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좌절에 굴하지 않는 끈기와 남다른 아이디어로 우뚝 선 오늘의 주인공. 지금도 열심히 달리고 있을 그녀를 모닝와이드가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거주 외국인 260만 명 시대, 한국인보다 더 한식을 사랑하는 외국인들이 있다. 맛있는 한식을 찾아 떠나는 외국인의 한식 로그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엘로디를 만나기 위해 향한 곳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LG보다 빛나는 엘로디예요. 야, 소개 인상적이에요. 입맛이 요즘 별로 없어서 힘들어요. 특히 축구 다시 시작했으니까 잘 먹고 다녀야 하는데. 맞아요. 인기 예능 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활약하며 축구 연습에도 매진하고 있는 엘로디. 너무 더워서 입맛에 좀 살리는 거 먹고 싶었어요. 그럼 가볼까요? 뭘까요, 오늘은? 여기에요. 가요. 어떤 한상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와. 여기저기 화르륵 소리 들었는데 진짜 배고프게 만드는 소리예요. 엄지척을 부르는 맛. 덥고 입맛이 없을 때 먹을 수 정말 좋습니다. 오, 예상이 좀 돼요. 식객들의 발길을 끊지 않는 한상의 정체는요, 바로 국수입니다. 좋죠. 네, 여름철 잃어버린 입맛을 찾아줄 별미죠. 시원하게. 탱글탱글 쫄깃한 면발에 새콤달콤한 양념장과 다양한 채소를 넣고 고소하고 담백한 육전으로 활용 점정. 군침 돌아요. 그리고 또 하나 감칠맛 가득한 시원한 국물과 아삭한 열무김치의 조화. 오늘의 한상 바로 육전 비빔국수와 열무국수입니다. 비주얼부터 좋아요.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보여. 여름에 딱이죠. 한번 찍어야 할 것 같아요. 자랑해야 돼요, 이런 거. 너무 좋아. 빠질 수 없는 인증 사진까지. 일단 앞치마 하면은 맛있게 먹을 준비고, 두 번째는 외국인이어서 아직까지 손가락질 가끔 힘들어요. 젓가락질. 그중에 제일 힘든 게 바로 국수예요. 먼저 열무국수부터 먹어보는 엘로디. 진실을 미간 보이시죠? 열무가 씹으면서 그 즙이 나와요. 은은한 신맛은 나와요. 거기에다가 살짝 달콤한 맛이 있어서 그냥 조화가 되게 좋아요. 이번에는 속까지 개운한 국물 차례. 새콤하죠? 살짝 매콤한 맛을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면 100% 당기는 맛이에요. 프랑스에서 왜 이런 음식 없을까요? 우리 왜 이런 냉국수 같은 거 없죠? 이렇게 더울 때 이런 거 당연히 먹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보통 광고에 그 사이다 할 때 있잖아요. 그 느낌이에요. 시원한 국수 한 그릇이면 무더위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이렇게 차가운 국물도 아닌데.
국물을 먹어봤으니까 조금 더 자극적인 음식 한번 먹어볼까요? 뭘까요? 이유 없이 붓고 시리고 피나고 나이 탓인지 예전 같지 않고 잇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 그냥 두면 늦습니다. 4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잇몸 건강 이가탄으로 지키세요. 잇몸병엔 이가탄. 맛있는 케이크가 드디어 건강해졌어. 이 어려운 걸 파바가 또 해냈지. 매일 먹을 수 있는 아주 보통 날의 케이크. 파란 라벨 저당 그릭 요거트 케이크. 파리바게뜨. 여행은 걷는 거잖아요. 새로운 길, 낯선 풍경. 루무통은 모든 순간을 더 가볍고 편하게 만들어줘요. 오래 걸어도 편안한 여행을 위해 걸을 땐 루무통 진짜 편하네. 다이어트만 알던 삶에서 비엔알신이 있는 삶으로.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문화. 이미 일상. 다이어트 유산균 비엔알신. 비빔도 진짜 부침하다. 오, 이 색깔 예쁘다. 또 다른 매력인데요. 그쵸. 고소한 육전과 매콤 새콤한 비빔국수와의 조합. 웃음이 저로 나오나 봐요. 와. 잠깐만요. 조금 더 먹고 이야기할게요. 이거 진짜. 멜로디 이제 맛 표현 좀 해줘요. 그러니까요. 먹자마자 그 풍미가 올라와요. 여기는 새콤한데 달콤한 맛을 또 느끼고 매운맛도 느끼는데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스파게티처럼 포크로 먹고 싶어요. 손가락질 가끔 힘들어요. 면 위에 돌돌 올려 먹어보는 멜로디. 입안 가득 느껴지는 맛의 탄연. 온몸으로 말하고 있죠. 튀긴 음식의 고소함이지만 느끼하지 않아요. 이 새콤한 면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서로 잡아주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맛있게요. 비빔국수 스타일인가 봐요. 그런데 엘로디 프랑스에도 비슷한 음식이 있나요? 저 여름에 먹어서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커먼 맛을 생각할 때는 프랑스에서 보통 파스타 샐러드 만들어서 식초 들어가는 소스이기 때문에 신맛을 조금 있을 거예요. 맛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매콤하게 요리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면인 것 같아요. 다만 이 고기는 너무 똑같은 맛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코르동 블루라고 밀가루랑 계란에 붙어서 이렇게 기름에 익기 때문에 살짝 비슷해요. 너무 똑같아서 놀랐어요. 엘로디뿐만 아니라 식객 모두를 사로잡은 이 맛. 주변의 지인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국수다. 국정을 그걸 잡아주니까 자극적이지도 않고 밸런스 좋은 것 같아요. 그 맛의 비밀을 찾아 엘로디가 출동합니다. 우와, 이게 우리 간장. 너무 궁금한데요? 맡아도 되실래요? 네. 맛이 어때요, 엘로디? 간장이니까 엄청 짠 거 생각했었는데 달콤하고 시원하고 또 깊은 맛을 새콤 뭐지? 숙성이 잘 돼서요. 야채랑 과일이랑 넣어서 끓인 우리 집 비법 간장 소스예요. 비법 들어갑니다. 냉장고에서 한 3, 4일 숙성해요. 비법 양념장이 어우러져 더욱 감칠맛 가득한 육전 비빔국수가 완성되는데요. 엘로디 이 맛에도 푹 빠졌답니다. 계속 생각날 거예요. 오, 감사합니다. 오. 그것은 바로 수제 녹두전입니다. 바삭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녹두전. 이렇게 먹어야 할 것 같은데? 아, 같이? 맞아요. 엘로디 제대로 즐겨보는데요. 아, 조합. 완전 합격. 꿀 조합. 안에는 고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기 향과 고소한 향이 있어서 부드러워지면서 어차피 쫙 퍼져요. 시원하고 감칠맛 가득한 국수 한 상. 엘로디 오늘도 맛
맛있는 밥상 소개해줘서 고마워요. 오늘 에너지 항상 어떠셨나요? 제 입맛을 되찾아준 시원한 국수 드시러 오세요. 정상에 선 순간 나를 바라본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아간다. 보다 섬세하고 강인하게. 볼수록 강한 초음파 리프팅. 울스라 피프라이. 나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위해 나는 계속 나아간다. 보다 또렷하고 정확하게. 볼수록 강한 초음파 리프팅. 울스라 피프라임. 얼음 정수기의 기준을 높이다. 아이스트리 플리. 스톤 텍스처 디자인으로 공간을 빛내고 아로 멤브레인 정수로 깨끗함을 더하니까 얼음 정수기는 역시 성운 아이스 아이스트리 플리. 건강한 뼈는 단단한 뼈를 말하는 것이오. 뭐? 그런 당연한 소리를. 그럼 그대로 챙기시죠. 단단하게. 기능성 원료인 유단백 추출물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 확인. 약해진 뼈를 단단하게. 뼈엔 MVP. 슬레이트. 그럼 계속 그렇게 사시든가요? 특허받은 얇은 날로 얼굴을 살리는 요즘 면도 Boys Be Slick. 슬레이트. 예은아, 데이트 잘 돼? 응. 도시락 이심받다. 당연하지. 도시락 이심이잖아. 해외여행 갈 땐 무조건이지. 도시락 이심. 세상의 필요는 바뀌니까. 동원은 포장 기술을 혁신해 내일에 필요한 소재를 만듭니다. 필요가 바뀌면 답도 바뀌어야 하니까. 필요에 답하다. 동원. 빨래 신내의 원인 모락셀라균과 신유빈 선수의 경기. 빨래 신내. 피지 모락셀라. 모락셀라 부스터 공격. 모락셀라균은 99.9% 제거. 빨래 실내 아웃. 피지 모락셀라. 모기? 진드기. 이젠 크레델리오 플러스로 바꾸세요. 맛있어. 심장사상충과 진드기를 한 번에 싹. 그래, 크레델리오 플러스. 엘랑고. 닭뼈 되나요? 됩니다. 돼지뼈는요? 됩니다. 조개 껍질은요? 됩니다. 살육신은요? 파인애플 심지는 다 됩니다. 분리하지 말고 닭뼈, 조개껍질, 돼지뼈 한 번에 싹. 휴렉은 다 되죠. 쓰는 휴렉. 네, 그야말로 밤낮 없이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낮에도 서울이 37도까지 오른다고 하네요. 네, 이런 날씨는 차량 안에 둔 보조 배터리라든지 캔 음료 그리고 라이터 등이 폭발해서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차 안에 물건을 혹시 두고 내리진 않았는지 평소에 잘 보셔야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